지금 이제 조만친 의원하고 척 슈머 의원하고 둘이 지금 꿍떡꿍떡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지금 어제 저녁에 깜짝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친 supports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해가지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척 슈머 의원이랑 만친 의원이랑 둘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많은 공화당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미치 맥코넬 같은 의원들은 완전히 뒤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열을 굉장히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배신당한 느낌마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만친 의원은 원래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고 기본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조앤조라고 부를 정도로 이 둘이 아주 이름까지 같으니까 굉장히 지지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친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상식적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을 도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인물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그렇게 아주 놀랍지만도 않은 것은 저 혼자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BBB 법안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죠. BBB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Build Back Better. 그러니까 더 나은 재건법 해가지고 바이든이 인프라 스트럭처 이야기하면서, 인프라 법안 이야기하면서 인프라 법안 세트의 두 번째 패키지 세트였었죠.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재건법 해가지고 여기에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그 복지 혜택들을 늘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가면서 무려 3조 달러 규모의 그런 정부 지출 예산, 그것도 향후 8년에서 10년 사이에 3조 달러를 쓰겠다라는 정부 지출 예산을 만들었던 겁니다. 패키지를. 근데 이게 너무나 급진 좌파들의 정책이 그 안에 담겨 있던 내용이었고, 액수 자체도 미국 경제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액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메꾸기 위해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지금 이제 반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조만친 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부채를 높이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이제 아주 누가 봐도 옳은 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BB 법안이라는 것을 이제 민주당이나 바이든 백악관에서 포기하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동안 조용했습니다. 한동안. 한 몇 달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나은 재건은 이제 다 날라갔다. 이제 끝이다. 그거를 여러 개로 쪼개서 부분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가 보다. 뭐 심각한 정부 지출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안도하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온 거고요. 이게 BBB 법안 내용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 기후변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부분, 이 부분, 이제 의료보험 쪽이죠. 의료보험 부분, 요 두 부분을 집중해서 전체 3조, 바이든이 처음 얘기했다는 3조, 조만친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럼 바이든이 1조 7천억 달러까지 그럼 좀 깎아보자, 혹은 1천 9천억 달러 뭐 이 정도까지 한번 깎아보자라고 협상해 주겠다고 바이든이 양보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친 의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요번에 지금 새로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 예산이 7,390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이든이 3조 얘기했다가 1조 7천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뜨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 떨어뜨린 7,390억 달러 정도. 근데 7,390억이라는 숫자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럼 상당히 많이 줄였네라고 이해하기에는 이 7,390억 달러가
커버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과거에 BBB 법안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큰 차이는 없다. 다만 BBB 법안은 이것저것 많이 패키지를 담고 있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고 내놓은 거는 그 패키지에서 일정 부분만 띄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사실은 저희는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군요. 이게 이제 어제 조만친 의원실하고 척 슈머 의원실에서 내놓은 거의 요약판인데 그 발표한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venue raised라는 거는 이제 그 7,390억 달러라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 3,130억 달러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지금 미니멈 텍스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코퍼레이트 텍스니까요. 법인세죠. 그러니까 최저 법인세를 15%를 만들어서 법인들로부터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끌어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3,130억 달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한 해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10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나눠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업들한테 최저법인세가 15%가 된다라는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기업들 세금 올려가지고 좋은 꼴 못 봤던 거는 이미 우리가 오바마 시절에 다 겪어봤던 일인데 왜 그걸 또 하느냐라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업들한테 이렇게 최저 법인세 물르게 하면 그러면은 차라리 법인세 낮은 다른 해외로 제조시설 같은 것들을 옮기려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또 2,880억 달러는 프리스크립션 드럭, 그러니까 처방전 약하고요. 그다음에 프라이싱 리폼, 그러니까 처방전 약에 대한 가격을 개혁을 해서 약값을 조정을 하면서 2,880억 달러의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240억 달러는 IRS 텍스 인포스먼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IRS가 국세청이 세금 납부를 지금 계속 강요를 하지 않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뭐 아니면은 오딧 감사를 하더라도 이제 선별적으로 감사를 해서 했는데 그런 감사 횟수를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범칙금을 부과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강제 집행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저희가 굉장히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그 IRS 직원을 지금 뭐 5만에서 8만 명 정도를 새로 고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IRS에서 새로 고용하겠다라는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총 차고 다니면서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류할 사람들은 압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제 집행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해가지고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IRS가 지금 이 국세청이 직접 미납된 세금들을 갖다가 거둬들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감사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1,240억 달러를 만들어내겠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걸 지금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140억 달러는 지금 이제 carried interest loophole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7,390억 달러 예산을 만들어내면 그걸 어디에 쓸 것이냐?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쓰이게 되는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하는데요. 에너지 시큐리티하고 클라이메이트,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에너지 시큐리티, 클라이메이트, 이게 다 뭐냐면, 에너지 시큐리티도 결국은, 이제 청정 에너지 쪽에 에너지 보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청정 에너지 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태양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뭐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클라이메이트도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쪽에다가 지금 3,690억 달러를 쓰겠다. 그러니까 3,7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거기다 쓰겠다. 거의 대부분 거기다 쓰겠다는 이야기죠. 예, 거의 대부분이라고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이네. 거의 절반이 넘는 돈을 지금 이 기후 변화하고
청정에너지 쪽에다가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40억 달러는 ACA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ACA가 뭐냐면은 Affordable Care Act 해가지고 오바마 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바마 케어가 지금 이제 그게 일단 그 행정명령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 지금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만기가 있는데 오바마 케어가 이제 끝나는 만기가 있는데 그것을 3년 더 연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3년 더 오바마 케어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64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더 연장시켜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저소득층에서 상당히 많이 오바마 케어에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홍보를 하면서 이 진짜 돈은 기후변화 쪽에다가 더 많이 쓰면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을 거의 동급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도 좀 깨름직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리덕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3천억 달러 정도는 데피시트 리덕션 해가지고 빚을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방 빚을 이제 채무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지금 조 만친 의원이 이 부분에 동의하고 꽂힌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이 어포더블 이것도 있지만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 프리스크립션 드럭 이거 가격 개혁해야 된다. 요 가격 약값 개혁하겠다라는 거 하고 정부 예산에서 적자봤던 부분, 빚졌던 부분을 탕감하게 하는 요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이제 조만친 의원의 마음을 움직인 부분인데 과연 이게 진짜 빚 갚는 거로 끝날지 아니면은 어차피 연방 정부에 지금 잉여 예산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이것 좀 다른 데로 좀 활용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로 나중에 또 바꾸려고 할지 이건 저희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다. 어쨌든 뭐 이런 계획을 발표는 했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항상 발표될 때 보면은 나름대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나 잡음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근데 어제 이 조만친 의원이 이런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해졌다. 원래는 이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대해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해왔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협상을 좀 해보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근데 믿었던 조만친 의원이 이렇게 조용히 자기네들끼리 비밀리에 다 얘기 끝내가지고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이것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아주 지금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는 것을 그냥 예산 조정 방식으로 화해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민주당원 50명이 똘똘 뭉치면 공화당원들이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서 말씀드렸고요.